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친 70세 최 씨 할머니가 우연히 길에서 주운 한 권의 일기장으로 인해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23세 젊은 여성 연지의 일기를 읽으며 젊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할머니가 어느 날 아침 정말로 23세 연지의 모습으로 깨어나게 되는데요. 젊어진 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걱정하는 가족들을 보며 갈등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입니다. 일장지루한 일상의 반복. 똑같은 하루하루. 최옥순 70세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세수를 하고 7시에 아침을 먹었다. 혈압약과 관절약을 챙겨 먹고 8시 30분이면 집을 나서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순이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항상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달래 72세, 김순덕 68세, 이영자 74세. 모두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지낸 단짝 친구들이었다. 어제 밤에 드라마 봤어? 그 남자가 결국 바람 피우더라. 아이고, 요즘 드라마는 다 그래. 예전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의 대화가 오전 시간을 채웠다. 점심시간이 되면 경로당에서 나오는 무료 급식으로 해결했다. 메뉴는 늘 비슷했다. 김치찌개에 밥, 간단한 반찬 몇 가지. 오늘 뭐 할까? 어제도 화투 쳤는데 또 화투? 그럼 뭘 해? 딱히 할 일도 없잖아. 결국 오늘도 고스톱이었다. 한 판에 100원씩 걸고 치는 화투가 하루의 유일한 흥미거리였다. 무료한 오후 4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은 혼자 간단히 해먹고 TV를 보다가 9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패턴이 남편 최병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큰아들 최진수 45세는 부산에서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둘째 아들 최진호 42세는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했다. 막내딸 최정숙 40세만 서울에 있었지만 그녀도 직장맘이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오는 게 다였다. 엄마 건강하시죠?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가뵙네요.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뭘. 이런 대화가 5분 정도 이어지고 나면 전화는 끝났다. 저녁이면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젊은 주인공들을 보면 옛 생각이 났다.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20대 시절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병구와 처음 만났을 때 소개팅에서 수줍게 웃던 그의 모습, 연애할 때의 설렘, 신혼 시절의 행복. 모두 가물가물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우연한 발견. 2024년 7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다. 경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섰다. 친구들끼리 작은 다툼이 있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진 탓이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러게, 예의라는 게 없어. 이런 불평만 늘어놓는 친구들과 함께 있기가 답답했다.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골목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분홍색 표지에 작은 자물쇠가 달린 일기장이었다. 표지에는 귀여운 곰돌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요즘 젊은 여자아이들이 쓸 법한 디자인이었다. 누가 떨어뜨린 걸까?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한낮의 골목길은 조용했다. 이런 걸 그냥 두면 안 되지. 일기장은 개인적인 거잖아. 옥수는 일기장을 주워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 찬찬히 살펴보니 자물쇠는 잠겨있지 않았다. 이장 연지의 일기장. 주인 찾기에 어려움. 표지 안쪽을 보니 박연지라는 이름이 예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전화번호나 주소는 없었다.
박연지. 젊은 아가씨 이름 같은데. 옥수는 며칠 동안 주인을 찾을 방법을 고민했다. 경찰서에 가져다 줄까도 생각했지만 일기장 같은 개인적인 물건을 경찰서에 맡기는 것도 이상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락처를 일기장에 적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스마트폰에 모든 연락처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주인을 찾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기장 주인을 찾을 방법은 없었다. 옥수는 일기장을 식탁 위에 놓고 매일 바라봤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옥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조금만 봐보자. 주인 찾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연지의 삶 엿보기.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전문대학교 졸업식이었다. 유아교육과 2년 과정을 마쳤다. 솔직히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택한 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엄마 아빠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하시지만 나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정했다. 아, 이 아이가 미국에 간 건구나. 옥수는 연지의 당찬 결정력이 부러웠다. 자신이 23세였을 때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혼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2024년 4월 2일.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짜릿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다. 영어는 아직 서툴지만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한 달간 어학원에 다니면서 적응하기로 했다. 젊은 날의 추억. 연지의 일기를 읽으면서 옥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나도 저런 도전 정신이 있었다면. 1974년 24세의 옥수는 병구와 결혼했다. 그때는 해외여행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여성이 혼자서 뭔가를 도전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2024년 5월 10일.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인타운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친절해서 다행이다. 영어 실력도 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다. 오늘은 멋진 미국 남자 손님이 와서 나를 쳐다봤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23살 아직 젊다. 뭐든 할 수 있어. 옥수는 연지의 생생한 감정 표현에 빠져들었다. 읽다 보니 자신도 23세가 된 기분이었다.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 2024년 6월 18일. 대박. 진짜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름은 제이슨. 25살 대학생이다. 키 180cm의 금발, 파란 눈의 전형적인 미국 남자다. 처음엔 영어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는데 사랑은 정말 국경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첫 키스를 했는데 아, 부끄러워서 더는 못 쓰겠다. 연지의 로맨스 이야기를 읽으며 옥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2024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서 제이슨과 함께 불꽃축제를 보러 갔다. 해변에 앉아서 불꽃을 보는데 제이슨이 갑자기 I love you라고 말했다. 나도 I love you too라고 대답했다. 23살의 사랑,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옥수는 자신의 첫사랑을 떠올렸다. 병구와의 첫 만남, 수줍게 손을 잡던 순간 첫 키스. 모든 것이 어제 일같이 생생했다. 나도 저런 설렘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 점점 깊어지는 몰입. 연지의 일기는 계속 이어졌다. 2024년 7월 15일. 제이슨과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왔다. 금문교를 보면서 언젠가는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물론 제이슨과 함께. 젊다는 게 이런 건가? 모든 게 가능해 보이고 미래가 반짝반짝 빛난다. 옥수는 연지의 청춘이 부러웠다. 건강한 몸,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사랑.
2024년 7월 20일 마지막 일기. 내일 제이슨과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가기로 했다.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23살 정말 좋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마지막 일기였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일기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잠들기 전에 상상. 그날 밤 옥수는 연지의 일기장을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에 잠길다. 만약 내가 연지라면, 23살이라면, 상상 속에서 자신은 젊고 아름다운 연지가 되어 있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햇살 아래에서 제이슨과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카페에서 일하며 자립적인 삶을 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도 하고. 아,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70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설렘이 있었다. 건강한 몸으로 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젊어질 수 있다면, 그런 간절한 바람을 품으며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자신은 23세 연지가 되어 미국의 푸른 하늘 아래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3장 기적 같은 변신. 믿을 수 없는 아침. 평소보다 훨씬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무릎도 아프지 않았고 허리도 뻣뻣하지 않았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했다. 팔이 너무 가늘었다. 그리고 피부가 매끄러웠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주저앉았다. 거울 속에는 70세 최옥순이 아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다. 키 165cm의 날씬한 몸매, 어깨까지 오는 긴 생머리, 큰 눈과 오똑한 코, 그리고 매끄러운 피부. 연지의 일기장에 붙어있던 셀카 사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게 꿈인가?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가 느껴졌다. 뺨을 꼬집어봤지만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현실 확인과 당황. 어떻게 이런 일이? 옥수는 당황스러웠다.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확인해봤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70년간 익숙했던 자신의 몸이 아니었다. 목소리도 확인해봤다. 안녕하세요. 높고 맑은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몸을 움직여봤다. 관절이 유연했고 근육에 힘이 있었다. 70세 때는 꿈도 꿀 수 없던 몸의 상태였다. 하지만 기억과 생각은 여전히 70세 최옥순 그대로였다. 70년의 경험, 추억, 그리고 지혜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말 내가 연지가 된 건가? 3일간의 은둔 생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옥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했다. 다행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어서 누구도 자신의 변화를 바로 알아챌 사람은 없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과 라면, 쌀 등으로 3일을 버텼다. 그 사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 신기한 것은 젊은 몸이지만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70년을 산 최옥순이라는 점이었다. 연지의 기억은 전혀 없었고 오직 일기를 통해서만 그녀의 삶을 알 뿐이었다. 거울아 거울아, 이게 정말 나야?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다. 현실 인식과 계획 세우기. 3일째 되는 날 옥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받아들이자.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음을 다시 얻었으니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보자. 하지만 먼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첫째, 경로당 친구들에게 연락해야 했다.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면 걱정할 테니까.
박달래에게 문자를 보냈다. 달래야, 나 갑자기 먼 친척 집에 가게 됐어. 큰일이 생겨서 당분간 못 나갈 것 같아. 건강하게 지내고 나중에 연락할게. 김순덕과 이영자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여행이라도 가시나? 달래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응, 그런 셈이야. 오래 갈 것 같아. 둘째 자식들에게도 연락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말해야 했다. 딸 정숙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를 최대한 늙게 만들어서. 정숙아, 엄마야.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시골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머, 엄마. 갑자기 왜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걱정하지 말고 좋아지면 연락할게. 엄마, 제가 가서 뵙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요양원에서 잘 쉬면서 치료받을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첫째, 연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70세 최옥순의 통장은 사용할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다. 둘째, 연지에 대해서 더 알아야 했다. 일기장에 나온 정보 외에는 아는 게 없었으니까. 셋째, 이 기적 같은 경험을 최대한 즐기되 언젠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준비도 해야 했다. 준비가 끝나자 옥수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사장 젊음의 즐거움. 놀라운 몸의 변화. 23세의 몸으로 처음 집 밖에 나선 순간 옥수는 충격을 받았다. 걷는 것부터 달랐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고 허리도 곱게 펴져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았다. 이게 젊다는 거구나. 70년을 살면서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몸이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시력도 놀라웠다. 70세 때는 돋보기 없이는 신문을 읽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멀리 있는 간판 글씨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길을 걸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사람들의 시선.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또 다른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지나가는 남자들이 자신을 쳐다봤다. 어떤 사람은 뒤돌아보기까지 했다. 아, 젊고 예쁜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구나. 70세 때는 누구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다. 투명 인간처럼 지나다니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기분이 좋아졌다. 젊음이 주는 특권 중 하나였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면서도 점원이 친절하게 대했다. 안녕하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작은 친절도 새롭게 느껴졌다. 영화관에서의 새로운 경험. 첫 번째로 간 곳은 영화관이었다. 70세 때는 관심도 없었던 최신 영화를 보고 싶었다. 어벤져스 최신작 한 장 주세요. 표를 사면서도 신기했다. 목소리가 이렇게 젊고 활기차다니. 학생 할인 되세요? 아니요, 일반 요금으로 주세요. 영화를 보는 동안 완전히 빠져들었다. 액션 시퀀스, 로맨스, 코미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젊은 관객들 사이에 앉아서 영화를 보니 마치 자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옆자리 여학생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옥순도 덩달아 흥미진진해졌다. 맛집 탐방의 즐거움. 영화를 본 후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맛집을 찾아갔다. 혼밥이라는 개념도 새로웠다. 70세 때는 혼자 밖에서 밥 먹는 것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웠다. 매운 떡볶이를 시켰다. 70세 때는 매운 것을 먹으면 속이 쓰렸는데 지금은 거뜬했다.
우와,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젊은 입맛으로 느끼는 음식들이 모두 새로웠다. 치킨, 피자, 햄버거. 70세 때는 기름져서 피했던 음식들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하나 더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했다. 건강한 몸의 기쁨.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70세 때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1시간을 걸어도 끄떡없었다. 와, 경치가 이렇게 예뻤나?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시력이 좋아져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니 자신도 뛰고 싶어졌다. 조심스럽게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속도를 높였다. 이게 뛰는 거구나. 바람을 가르며 뛰는 기분이 상쾌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자유로운 느낌은 처음이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다. 70세 최옥순의 통장은 사용할 수 없었고 연지의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수입이 있어야 했다.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돌아다니며 알바를 알아봤다. 집 근처 카페에서 면접을 봤다. 안녕하세요, 박연지입니다. 경험은 어떻게 되세요? 해외에서 지내다가 최근에 돌아왔어요.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연지의 일기에 나온 내용을 활용했다. 그럼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 23세 연지의 외모 덕분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일하면서 느끼는 놀라움.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커피 만들기, 주문받기, 청소하기.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70년의 경험이 있으니 금세 익힐 수 있었다. 연지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사장이 칭찬했다. 오히려 다른 알바생들보다 훨씬 능숙했다.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마음은 70세의 지혜가 있으니까. 동료 알바생들도 신기해했다. 연지야, 너 뭔가 특별하다.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너무 어른스러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20대 초반인 다른 알바생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70년의 인생 경험이 말투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젊은 남자의 관심. 일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였다.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28세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다. 키도 크고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옥수는 당황했다. 야, 죄송해요. 바빠서요. 급하게 거절했다.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라도 연락 주세요. 명함을 내밀었지만 받지 않았다. 정말 죄송해요. 그 남자가 나간 후 동료가 물었다. 연지야, 왜 거절했어? 괜찮은 남자인데.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남편에 대한 그리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다. 나는 70세야. 저런 젊은 남자와 뭘 어떻게 해? 몸은 23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70세였다. 젊은 남자의 고백이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그날 밤 죽은 남편 병구가 생각났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눈물이 흘렀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웠다. 침대에서 병구와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늙어가던 모습까지.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당신만 있어. 젊은 몸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병구만 있었다. 다른 남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이 상황이 옳은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젊음을 만끽하고 있는 자신도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해.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오장 가족의 걱정과 내적 갈등. 실종 신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다. 길을 걷다가 전신주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름 최옥순여 70세. 키 158cm, 체중 55kg. 특징 흰머리, 허리가 약간 굽음. 실종일 2024년 7월 25일. 실종 장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 연락처 010-1234-5678. 딸 최정수. 자신의 사진까지 붙어 있었다. 몇 년 전 찍은 사진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들이 나를 찾고 있구나. 자식들의 절망적인 수세. 며칠 후 우연히 딸 정숙을 멀리서 봤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정숙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살도 빠진 것 같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아줌마 혹시 이분 보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고 있었다. 옥수는 멀리서 숨어서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이런 걱정을 끼치고 있구나. 정숙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오늘도 못 찾았어요. 경찰서에는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대요. 네, 내일도 계속 찾아볼게요. 제발 어머니가 무사하시길.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요? 정말 걱정돼 죽겠어요. 정숙이 울먹이는 소리에 옥순도 눈물이 났다. 아들들의 상경. 몇 주 후에는 큰아들 진수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둘째 진호도 대구에서 왔다. 온 가족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옥수는 멀리서 아들들을 지켜봤다. 모두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요양원에 간다고 하셨는데 어느 요양원인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진수가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혈압약도 집에 그대로 두고 가셨어요. 이상해요. 치매 증상은 없으셨어요? 아니요, 정신은 멀쩡하셨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경찰관도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CCTV 확인하고 있고 병원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말해볼까 하는 고민.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며 옥수는 고민에 빠졌다. 차라리 사실을 말해볼까? 하지만 상상해봤다. 애들아, 엄마가 23세로 변했어.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분명히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할 것이었다.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누가 이런 말을 믿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말할 수 없었다. 3개월간의 딜레마. 그렇게 3개월을 보냈다. 23세의 삶은 분명히 즐거웠다. 건강한 몸, 새로운 경험들, 사람들의 관심, 카페에서의 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거웠다. 자식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졌다. 카페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다. 연지야, 괜찮아? 요즘 좀 우울해 보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70세 삶에 대한 그리움. 어느 날 우연히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창문 너머로 친구들이 보였다. 달래, 순덕, 영자가 여전히 화투를 치고 있었다. 순이가 어디 간 거야? 벌써 3개월째 연락이 없네. 달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요양원에 있다고 했는데. 순덕도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안부 연락이라도 할 텐데. 친구들을 보니 갑자기 그리웠다. 비록 지루했던 일상이지만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도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체성의 혼란.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자문했다. 나는 누구지? 23세 연지, 70세 옥순. 몸은 연지였지만 마음과 영혼은 옥순이었다. 70년의 기억, 경험, 사랑, 아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루는 요소들이었다. 연지의 몸을 빌렸을 뿐 나는 여전히 최옥순이야. 그런 깨달음이 들었다. 원래 삶에 대한 그리움. 젊음의 즐거움도 좋았지만 점점 원래 자신의 삶이 그리워졌다. 자식들과의 추억, 남편과의 50년, 친구들과의 우정. 그런 것들이 진짜 자신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는 70년의 삶이 있어. 그게 내 진짜 인생이야. 23세의 몸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 자신은 70년을 살아온 최옥순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카페 사장이 물어봤다. 연지야, 너 고민이 있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뭔가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사장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지만 말할 수는 없었다. 6장 깨달음과 선택. 저를 찾아서. 고민 끝에 옥수는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았다. 조계사였다. 주지 스님, 혜진 스님은 옥순을 30년간 알고 지낸 분이었다. 남편 병구의 49제도 이곳에서 지냈다. 하지만 지금은 23세 연지의 모습이니 스님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절에 들어서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70년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찾던 곳이었다. 법당에서 참배를 하고 스님을 찾아뵈었다. 스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일인가요? 스님께 털어놓기. 옥수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스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사실 70세 최옥순입니다. 혜진 스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말입니다. 저 최옥순 맞아요. 스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옥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3년 전 남편 최병구 49제를 이곳에서 지냈어요. 그때 스님께서 남편분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죠. 또 작년에는 제가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한 게 당연하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자 스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정말 옥순 보살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기적 같은 이야기. 옥순은 일기장을 주운 것부터 연지가 된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다. 스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진지하게 들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부처님께서 특별한 인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은 여전히 70세 최옥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 3개월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옥수는 23세로 살았던 경험들을 얘기했다. 즐거웠던 것들, 새로웠던 것들, 그리고 갈등스러웠던 것들까지. 스님의 지혜로운 조언. 보살님,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하셨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처음에는 젊어진 게 좋았어요. 건강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하지만 점점 공허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젊은 몸이어도 70년을 산 제 경험과 기억은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저예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젊음은 분명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경험, 지혜,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연. 그것들이 보살님의 진짜 보물입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라. 스님, 그럼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세요. 왔던 길로요? 네. 일기장으로 변하신 것이라면 다시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를요?
70년을 사시면서 소중했던 순간들,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스님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젊음을 동경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삶에도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70년을 살아오신 보살님께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깊이와 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저를 낳으면서 옥수는 무언가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70년의 삶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23세 연지가 아니라 70세 최옥순이라는 것. 문구점에서 일기장을 샀다. 연지의 일기장과 똑같은 분홍색 일기장이었다. 70년의 기록. 집에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7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록했다. 1954년 5월 15일 태어난 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우리 집. 1974년 10월 20일 병구와의 결혼. 병구와 결혼했다.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다. 그때는 정말로 평생이 얼마나 긴지 몰랐는데 50년이 순식간이었다. 1976년 3월 10일 첫째 아들 진수 출산. 진수를 낳았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70년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감사의 마음으로. 1978년 7월 5일 둘째 아들 진호 출산. 진호가 태어났다. 진수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1980년 12월 22일 딸 정숙 출산. 드디어 딸이 생겼다. 병구가 공주님이 왔다며 좋아했다.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다. 2021년 4월 3일 병구의 마지막. 병구가 세상을 떠났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먼저 가서 기다릴 개라는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갔다. 슬픈 기억도 행복한 기억도 모두 소중했다. 마지막 기록. 2024년 8월 15일 연지로 살았던 3개월. 우연한 기회로 23세의 몸으로 3개월을 살았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젊음의 특권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70년의 삶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나는 23세 연지가 아니라 70세 최옥순이다. 그게 내 진짜 모습이고 그런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일기를 다 쓰고 연지의 일기장과 함께 머리맡에 두었다.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마음이 평온했다. 더 이상 갈등이 없었다. 그렇게 잠에 들었다. 7장 원래 자리로의 복귀. 70세로 돌아온 아침.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다. 관절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70세 최옥순이 되어 있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다. 다시 돌아왔구나. 실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가족들과의 감동적 재회. 첫 번째로 딸 정숙에게 전화했다. 정숙아, 엄마야. 어머, 엄마. 진짜 엄마세요?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숙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미안해, 딸아. 요양원에서 치료받느라 연락을 못했어. 30분도 안 되어 정숙이 달려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정말 어디 계셨던 거예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온 동네를 다 찾아봤어요. 미안해. 몸이 많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하느라 걱정 많이 끼쳤구나. 앞으로는 연락 안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숙이 어머니를 꼭 안았다. 옥순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들도 부산과 대구에서 달려왔다.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 아들들아.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23세로 혼자 먹었던 화려한 음식들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가 훨씬 맛있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만남. 다음날 경로당에 갔다. 순이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걱정 많이 했어. 달래 순덕 영자가 반겼다. 미안해. 몸이 아파서 치료받느라. 이제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너희들 보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면서도 마음이 따뜻했다. 3개월 전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순이야, 뭔가 달라 보여. 달래가 말했다. 뭐가 달라? 모르겠어. 표정이 더 밝아진 것 같아. 치료 잘 받았나 봐. 70세 삶의 재발견.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70세의 얼굴이지만 3개월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표정이 더 밝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23세로 살아본 경험 덕분에 깨달았다. 진짜 젊음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70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김영감에게 용기 내기. 경로당에서 평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김영감 72세에 있었다. 본명은 김철수로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옥순과 비슷한 처지였다. 성격도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자주 지어서 좋은 인상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나이 든 여자가 먼저 나서면 이상하게 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23세로 살았던 경험이 용기를 주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어느 날 김영감이 경로당 한쪽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김영감님,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김영감이 깜짝 놀라며 옥순을 바라봤다. 아, 최 여사님이 먼저. 물론이죠. 좋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니 생각보다 잘 맞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아들놈들이 가끔 전화는 하는데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공감했다. 김영감님도 홀로 계시니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최 여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배우자를 잃은 슬픔까지. 그런데 최 여사님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어떻게 달라요?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활기가 생기신 것 같고. 감사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인 삶의 시작. 김영감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최 여사님과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상대가 생겼네요. 둘 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시니어 문화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70세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젊을 때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의 보람.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할머니, 또 다른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했다. 70년의 인생 경험이 이야기 소재였다. 옛날에는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단다. 정말요? 그럼 뭐하고 놀았어요? 우리는 자연에서 놀았지. 냇가에서 물장난도 하고 산에서 나무도 타고.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들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느꼈다. 70세의 자신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정한 깨달음. 어느 날 저녁 옥수는 일기를 썼다. 2025년 1월 15일. 3개월간 23세로 살았던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일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진정한 청춘은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 그리고 70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지금의 나는 70세이지만 어느 때보다 젊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김영감님과 함께 하면서 느꼈다.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70세의 우정도 20세의 우정만큼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연지의 일기장이 내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젊은 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라는 교훈이었다. 이제 안다. 청춘은 마음속에 있고 내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필로그. 아직 끝나지 않은 청춘. 1년이 지난 지금 최옥순 71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김영감과는 좋은 친구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도 계속하고 있고 손자들과도 더 자주 만나서 인생 조언을 해준다. 경로당 친구들은 옥순을 부러워한다. 순이는 정말 젊게 사네. 우리도 저런 활력이 있으면 좋겠어. 옥순은 친구들에게 말해준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마음만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연지와의 재회. 어느 날 옥수는 거리에서 우연히 연지를 만났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연지가 밝게 인사했다. 연지야, 안녕. 잘 지내니? 네, 취업도 됐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일기장 찾아주셨다면서요. 응, 길에서 주웠거든. 정말 감사해요. 그 일기장이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연지를 보며 옥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3개월간 이 아이의 몸으로 살았었는데. 연지야, 그런데 일기장 읽어봤어? 네, 다시 읽어보니까 참 유치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때는 젊음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인 것 같아요. 할머니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옥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손자와의 특별한 대화. 큰아들의 아들인 지훈이 24세가 할머니를 보러 왔다. 할머니,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뭐가 달라졌다고? 더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더 활기차세요. 그런가? 할머니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무슨 뜻이니? 할머니가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봐야겠어요. 옥수는 손자의 말에 뭉클했다. 그래, 지훈아. 젊을 때는 뭐든 할 수 있어. 할머니가 70세에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너는 24살이잖아. 새로운 취미 발견. 김영감과 함께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저는 붓글씨를 써본 지가 50년 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배워봐요. 노인회관에서 서예 교실에 함께 등록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네, 젊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글씨의 깊이를 더해주죠. 여행 계획. 김영감이 제안했다. 최 여사님,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요? 시니어 단체 여행으로요. 여행이요? 네. 혼자 가기엔 부담스럽지만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70세의 친구와 함께하는 첫 여행을 계획하게 될 줄 몰랐다. 가족들의 변화. 자식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정숙이 말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 되신 것 같아요. 김영감님과 친구 되신 것도 그렇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워. 보기 좋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돼요. 마지막 깨달음. 어느 날 저녁 옥수는 연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일기장을. 고마워, 연지야. 내가 내게 진정한 청춘이 무엇인지 알려줬어.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썼다. 2025년 8월 15일 1년 후. 연지로 살았던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 김영감님이라는 좋은 친구도 생겼고 자원봉사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무엇보다 깨달았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71세인 지금 나는 여전히 청춘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으니까. 연지의 일기장이 내게 준 진짜 선물은 젊은 몸이 아니라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계속 청춘으로 살아가겠다. 진정한 결말. 창밖을 바라보니 김영감이 서예 연습을 하러 가자고 손짓하고 있었다.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71세 하지만 여전히 청춘인 최옥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청춘은 마음속에 있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최옥순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의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 이 이야기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청춘은 단순히 젊은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